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꾼 알리텔러. DCC MS 수중 모터 스쿠터. 손의 방향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수중 고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패들보드 같은 곳에 장착하면 노를 젓지 않아도 앞으로 쭉쭉 나아갑니다. 약 155W의 전력을 가져 한 번 누르면 0에서 70%까지, 두 번 누르면 100%까지 풀파워로 켜진답니다. 손에 들고 사용하면 약 40분, 패들보드에 끼우면 약 50분 정도 갑니다. 이는 시속 약 5km의 기준이니 참고해주세요. 수중 20m까지는 무리 없이 내려갈 수 있고, 수영을 하는 사람이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어 장거리로 수영해야 할 때 특히 더 유용하겠네요. 취미로 즐기는 입문자부터 숙련자들까지 특히 물속에서 촬영을 할 때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KLQD ZMS 와이드 손잡이 캐리어. 바퀴도 부드럽게 굴러가고 딸깍 누르면 튀어나오는 손잡이는 캐리어의 몸통과 넓이가 동일합니다. 접이식 컵홀더에는 음료를, 가방 바닥에 있는 징에는 다른 짐들을 걸 수 있겠죠. 부딪히기 쉬운 모서리에는 알루미늄 보호 처리를 해 더욱 튼튼하답니다. 폰 거치대의 기능도 있으니 공항에서 무료한 시간에 달래기에 딱이겠어요. TSA 락으로 잠그기 때문에 손상 없이 수화물 검사도 가능합니다. 내부에는 넉넉한 주머니 개수와 수납 공간, 분류 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색상은 5가지이고 사이즈는 3가지인데 175cm 키의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네모네모하게 딱딱 떨어지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것이 실용적인 디자인 플러스 공간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네요. 럭키 FFW718 휴대용 무선 어군 탐지기. 이 작은 탐지기를 물속에 넣고 소리 파동을 방사해서 멀리 있는 물고기들로부터 반사되는 음파를 감지하는 원리입니다. 물고기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낚싯줄을 던질 거리와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데요. 잃어버리지 않게 끈으로 연결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거리는 약 150m까지이고 수직으로 90도 정도의 범위로 무리 없이 탐지가 될 겁니다. 약 영하 10도에서 50도까지 온도에도 잘 견디고요. 탐지기 화면에는 수심과 수온을 비롯해 물고기들의 위치와 크기가 대충 서로 구분되어 보여지니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낚싯대를 던지면 됩니다. 날씨와 장소에 관계없이 물속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월척을 낚아올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리아더스 접이식 유리알 텐트. 영상에서처럼 캠핑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느 텐트들처럼 폴대를 넣어서 설치하면 튼튼하긴 하지만 의자나 식탁 같은 용품들을 텐트 바닥이 아니라 흙바닥에 그대로 두게 된다는 것이 함정인데요. 때문에 비를 막아주는 파라솔을 쓴다고 생각하고 마당에 온실 용도로 두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알전구를 달면 감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과 바깥 시야 확보가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랍니다. 한여름 낮에는 햇빛을 그대로 받아 더울 테니 해가 지고 난 다음 낭만적인 피크닉 분위기를 내는 데에 활용하면 좋겠어요. 구매해두면 정말 잘 사용하거나 아예 처박아둘 것 같은,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릴 것 같은 제품이네요. 모션 센서 계단 LED 조명. 최소 5칸부터 40칸까지 계단을 밝힐 수 있어서 웬만한 복층집에는 충분할 겁니다. 뭔가 우리나라보다는 주택이 많은 외국집에 더 잘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LED 조명 선들에게 전원을 공급하면 화려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밝기 조절이나 깜빡임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선의 길이가 모두 달라서 하나하나 작업을 하는 제품보다는 이렇게 긴 하나의 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좀 더 마음이 가네요. 가장 기본적인 흰색은 물론이고 컬러풀한 게 취향이신 분들을 위한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차례대로 불이 들어오는 방식이라 굉장히 깜깜한 상태에서도 발을 헛디디지 않아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베이서스 HD 강화 유리 폰 화면 보호 필름. 집에서도 쉽게 하지만 완벽하게 보호 필름을 붙일 수 있게 치밀한 구성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일반 필름을 붙일 때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편리하고 빠른데요. 필름 장착 툴을 씌우고 비닐 커버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4개의 구멍들을 차례로 눌러주고 플라스틱 프레임을 지우고 겉면에 남은 마지막 필름을 벗겨주세요. 힘들게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맞출 필요 없이 마치 전문가가 붙인 것처럼 감쪽 같은 결과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HD 강화 유리에는 엿보기 방지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은 물론이고 기름과 먼지를 완벽 차단하며 스크래치 방지까지 되지요. 0.3mm로 굉장히 얇은 두께라 터치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아이폰을 위한 모델은 정말 다양한데 안드로이드용이 없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보호 필름도 한 번 붙일 때 괜찮은 걸로 완벽하게 붙여서 오랫동안 교체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시카이 태블릿 거치대 겸 화이트보드. 키보드에 스마트 기기를 거치하는 건 많이 보았어도 이런 화이트보드 형식은 처음 보네요. 전용 마커를 꽂아둘 수도 있어 언제든지 메모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기록을 남길 때 포스트잇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 실용적이고요. 정리와 선긋기를 돕는 도트들이 그려져 있는 디테일도 칭찬하고 싶네요. 키보드를 올려서 사용하는 건 화면을 살짝 가릴 것 같긴 합니다. 보드를 열면 수납 공간이 나오니 간단한 소품들을 정리해두세요. 나름 정리정돈과 기기를 거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가성비 아이템이라 한번 체험해보고 싶네요. 창문용 프라이버시 데칼 필름. 뭔가 이너의 비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창문에 고르게 물을 분사해준 다음 보호지를 떼어내고 붙여주세요. 적당한 불투명도를 가지고 있어 방을 어둑어둑하게 하지 않고도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비늘 무늬 말고도 여러 디자인이 있으니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좋겠죠? 여기서 잠깐, 항상 유리에 물을 끼얹게 되는 샤워부스 같은 곳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을 잘 차단해주지만 손을 보면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햇빛은 막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창문 유리 자체를 갈아 끼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철만 저렴하게 이용하기에 좋은 제품이네요. 하기비스 마그네틱 SSD 앤 하드드라이브 인클로저.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처럼 생겨서 속을 뻔했네요. M.2에서도 특히 M키와 BNM키의 인터페이스와 호환되고 최대 2TB까지 지원됩니다. 중요한 건 꼭 크기가 22에서 30mm인 2230 크기여야 합니다. 4개의 스크류를 풀어주고 꼭 호스트라고 적힌 C타입 포트를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면 SSD를 삽입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뚜껑으로 스크류를 고정하고 드라이브가 열받지 않게 써멀 패드도 사이에 끼워서 다시 호스트에 맞춰서 뚜껑을 닫고 스크류를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연결하듯 스마트폰과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스마트폰이 아닌 인클로저에 직속으로 저장이 되니 폰 메모리를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PC로 연결해주면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데이터 전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PC에서 녹화물이 보이게 되죠. PD 차지에 연결하면 폰 충전 또는 노트북 충전도 되고요. 여기에 파워뱅크, 쿨러, 그리고 그립톡과도 함께 쓸 수 있으니 가히 만능 아이템이라고 할 만하네요.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PC는 박스 속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시고 모바일은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터치, 그리고 화면 아래의 더보기를 터치하면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